지청만리 제7편. 천신만고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그렇게 왔다가 고향집 문 앞에서 돌아설 수 없다는 생각, 지금쯤은 어머니가 아들을 한번 보고야 눈을 감겠다고 마지막 숨을 넘기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등의 절박한 생각이 명철이로 하여금 그런 용단을 내리게 한 것이었다.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안전한 동지. 명철은 구레나룻의 팔을 흔들어댔다. 뭐야 이건? 꽥하며 구레나룻이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명철의 면상에다 돌이라도 내던지듯 냉혹하게 쏘아붙였다. 조선 까마귀 다 까웃거려도 동문 가만히 있으라. 영창감이야, 동문 영창감. 하지만 영창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이 시각 명철의 귀를 크게는 자극하지 못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영창 타령쯤은 꿈에 볼기 맡겼다. 허나 별다른 수가 없었다. 총을 두르면 보초병까지 달려와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떼 몰아붙이듯 하는 통에 명철이도 끝내 트럭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구레나룻의 발목에 매달리던 할머니도, 지팡이 짚은 허리를 조아리며 사정하던 할머니도 그 누구도 제의됨이 없었다. 차가 부르릉하며 시커먼 배기가스를 한 발이나 내뿜더니 움찔하고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어머니. 명철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숨결이 가빠지고 두 볼이 푸들거리 났다. 우해지는 망막 속으로 촉이 다리 옆 추억의 옛 나루터가 안겨오는 순간 명철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어 내렸다. 임종의 머리맡에마저 나타나지 못하는 못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불쌍했고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 마냥 꼼짝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운명이 서러웠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이 못난 놈을. 명철은 떨리는 주먹으로 눈물 콧물을 연방 닦아냈다. 탈에 치며 트럭 꽃무늬를 따라오는 뽀얀 먼지 구름에 명철의 시야와 지척인 고향의 산야 사이를 천만리로 갈라놓고 있었다. 잠들었던 아들애가 깨어나 뒤척거리기 시작하는 바람에 남편의 말은 끊어졌다. 정숙은 지금 이틀간이나 녹초가 되도록 앓고 난 후에 첫 담배 맛에 취한 채 털어놓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영민아, 아버지 일어나셨다. 아이를 명철이 쪽으로 돌려대며 정숙이 말했다. 자, 좀 봐요 아들을. 아들? 남편은 고소를 던졌다. 이야기를 들으며 울어서 눈두덩이 벌개진 아내가 일부러 밝은 소리를 내는 이유를 충분히 알면서도 남편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영민아, 아버지가 반갑지 않다노나 너를, 응? 낳아준 어머니가 죽는데도 못 가보는 이 땅에서 아들이 필요하오, 아들이? 영민 아버지 왜 자꾸 그래요? 지나간 일 자꾸 생각해선 뭘 하나 말해요. 이제 증명서 내가지고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꼭 무사하실 거예요. 정숙은 남편의 그 후 사연을 마저 듣고 싶었으나 이런 위로의 말로 그만 묻어두고 말려 했다. 괜히 남편의 아픈 상처만 해지게 될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한 가지 근심만은 비춰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직장일이 근심이에요. 20일 남아나 무단결근을 했으니. 그건 일 없어. 남편이 정숙의 말을 끊으며 책상의 수첩 갈비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주었다. 확인서? 정숙은 급히 읽어내렸다. 성명 김명철. 상기 동무는 유행 규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노동 단련을 하였음을 확인함. 1992년 7월 2일부터 1992년 7월 24일까지 평안남도 군안전부 노동단련소. 아니,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남편에게로 옮겨갔다. 당신 말대로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이번엔 남편이 지어낸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자갈 물고 굴리쓴 마소가 돼야 했소. 22일간이지? 그만해요. 정숙은 부르짖듯이 남편의 말을 밀막아 버렸다. 상의를 벗겨보면 남편이 잔등에서 멍해둔 재직자리라도 찾아보게 될 것 같은 환각에 가슴이 저린 아지였다. 문득 벗겨 빠는 남편의 속옷 속에 한 번 쭉 깔려있던 이들이 눈앞에 다시 바글거려 놨다. 창밖에서 종달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게 어떻게? 명철이 창밖 추녀 밑에 이전 모양 그대로 매달려 있는 종달새 조롱을 보고 놀라는 소리를 냈다. 당신이 놔주고 간 이튿날 아침에 보니 저것들이 다시 날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조롱을 다시 달아주었더니 저렇게. 길들었구나, 불쌍한 것들. 명철은 한마디 한마디 씹어뱉듯 중얼거렸다. 종달새가 다시 우짖었다. 마치 명철에게 당신도 길들었기에 그렇게 그냥 돌아왔죠 하고 반박이라도 하듯이. 그래, 나 역시 지척도 천리 밖으로 살아야 하는 조롱 속의 짐승인가 보다. 조롱 속의 짐승. 명철은 움쭉 자리에서 일어섰다. 꽉 담은 입술이 돌처럼 굳어 보였다. 어금니 바깥볼에 손가락 같은 근육이 불끈 돋아났다. 명철은 창밖으로 손을 뻗쳤다. 조롱을 벗겨 두 손으로 쳐들었다. 이윽토록 그것을 쏘아보는 명철의 입에서 신음소리 비슷한 것이 새어나왔다. 동시에 그의 손은 조롱을 양쪽으로 느긋이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우두둑 조롱이 두 쪽으로 흩어졌다. 명철은 그 모든 동작을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그렇듯 거침없고 태연하게 하였다. 종달새가 방 안으로 한 바퀴 삥 돌더니 쏜살같이 창밖으로 빠져나갔다. 왜 그래요, 용민 아버지? 예? 정숙은 처음 보는 남편의 과격한 표정과 행동에 더럭 겁이 났다. 왜랄 게 있어. 조롱을 찢어야겠으니 찢었을 뿐이지. 자유로이 나래치는 종다리를 지그시 바라보는 명철의 대답은 역시 태연지약하기만 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우편 통신원이 열려진 창문으로 전보 한 장을 들이밀었다. 자자구구 가슴을 허비는 글자가 두 사람의 눈을 찌르고 들었다. 오친 사망. 곡성은 울리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흐르는 눈물보다 벽껍질 더 진하고 독한 그 무엇에 전보장을 마친 두 사람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을 뿐이었다.